네. 저는 리드에서 AI 연구하는 노현빈이라고 하고요. 요즘에 저희가 외부 기업들이랑 같이 협업하는 과제들도 많아서 그런 테크 세일즈 같은 업무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드가 영어로 RIIID거든요. I가 3개 있어요. 뭐냐면 get rid of I를 3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get rid of 할 거냐면 교육에서의 inequality, 그리고 inefficiency, 그리고 inconsistency를 없애겠다라는 것이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교육의 그 3가지를 없앨 수 있는, 모두가 훌륭한 교육을 높지 않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AI 스트럭처랑 UX, 그리고 어떻게 그거를 보급하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 회사의 궁극적인 비전입니다. AI로 교육을 혁신하려는 기업인데, 대표 서비스는 이게 B2C가 있고 B2B가 있잖아요. 저희는 이제 B2C 프로덕트는 산타토익, 그리고 R테스트하고 에어메스라는 3개의 프로덕트가 있어요. 근데 이제 3개가 뭐냐면, 산타토익은 모바일로 이제 토익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앱이고, R테스트는 이제 어떤 시험을 디지타이즈된 플랫폼에서 시험을 봐보고 그걸로 이제 AI로 자세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에어메스는 수학 문제를 모르면 그걸 물어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저희는 B2C 산타토익으로 유명하지만 사실 다른 기업들이랑 같이 하는 B2B 프로젝트도 되게 많아요. 원래는 회사들이 이제 투자 베이스로 성장을 하는 전략들이 유효했었어요. 런웨이를 한 1, 2년 정도로 잡고 회사가 가장 크게 확장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고 그거를 이용해서 수행을 해서 마일스톤들을 찍고, 다음 또 2년 동안에 런웨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제시하면서 계속 투자를 받으면서 회사가 막 크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런 식의 투자 베이스 성장만으로 크려고 하지 않아요. 회사들이 매출을 실제로 만들어서 그 베이스로 성장을 하려는 것이 훨씬 중요한 세상이 온 거죠. 근데 리드도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실제 매출에 훨씬 더 만들어야 되는 그런 니즈가 생겼는데, 저희 AI 회사의 특징이 뭐냐면 물건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적용할 수 있는 B2B 프로덕트도 필요하고, 고객을 AI를 기능을 이해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영업을 한다고 하면 왠지 비테크 출신의 문과생이 가서 영업을 하는 것처럼 저희가 상상을 다 하잖아요. 비테크 인력이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니즈를 듣고, 그 니즈를 바탕으로 내용을 들은 걸 회사로 가져와서 이제 그걸 테크 인력한테 설명하면 테크 인력들이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기획하고 개발해가지고 이제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보통 테크 인력은 고객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진짜로 필요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테크 중심으로 요 기술을 극대화하는 어떤 프로덕트가 만들어져서 그걸 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은 또 그게 필요가 없고, 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가 테크 세일즈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고객을 만나러 가서 고객한테 이 컴포넌트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같이 프로덕트를 기획하고 설계하는 거예요, 고객이랑. 그러면 고객이 딱 필요로 하는 거를 그 자리에서 서로 이터레이션이 돌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진짜로 적용될 수 있는 프로덕트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자기도 만들어진 결과물에 애정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런 다음 프로젝트로 진짜로 이어지게 되는 통과율이 훨씬 올라갔고, 그리고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생겨났어요. 리드 기술은, AI 기술이 크게 2가지 도메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는 진단 및 평가예요. 그리고 2번째는 추천. 근데 진단 및 평가부터 얘기를 좀 하자면, 저희가 보통 구글에 로그인된 채로 온라인에서 많은 활동을 하잖아요. 이제 구글에 저희의 인터랙션인 로그 데이터가 구글의 서버에 쌓이게 되겠죠. 저희가 만약에 웹브라우저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웹브라우저에서의 로그 데이터가 쿠키 데이터란 이름으로 브라우저에 쌓이죠. 그럼 구글 같은 회사는 뭘 하냐면,
구글 서버에 쌓인 로그 데이터와 크롬의 그 브라우저에 쌓인 쿠키 데이터를 합쳐가지고 이 사람한테 어떤 광고를 보여줘야 이 사람이 클릭할 확률이 제일 높을까? 이거를 계산해가 예측해서 그걸 주는 게 그 구글의 광고 모델이죠. 근데 의드도 마찬가지로 저희의 기술이 붙어 있는 플랫폼에서 학생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 로그 데이터가 다 쌓이게 돼요. 그 로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는 학생의 다양한 면들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러닝 컨텐츠를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뭐라고 반응할지, 어떻게 이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정도나 역량 같은 것도 측정하는 모델들이 있어서 로그 데이터가 인풋으로 들어왔을 때 다양한 역량을 아웃풋으로 내는 모델들을 저희가 잘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델은 이제 추천인데, 추천은 뭐냐면 러닝 컨텐츠를 학생한테 어떤 걸 뽑아줘야 그 교육 효과가 최대화될지를 찾아내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이 추천이 뭐냐면 사실 교육의 최종 목적은 진단 및 평가가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르치는 거가 그 가르치는 사람, 선생님의 영어 단어를 봤을 때 티처, 뭐 튜터, 렉처러, 멘터 이런 단어들이 막 있는데 그중에 렉처러라는 단어를 보면 렉처러에 있는 렉트가 셀렉트에 있는 렉트랑 똑같은 렉트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는 일의 본질이 뭐냐? 그러면 그 어원상으로는 선생님은 학생이 무엇을 읽을지를 골라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어떤 러닝 컨텐츠를 골라서 학생한테 줘야 그 교육 효과가 최대화되는지를 골라가지고 주는 것으로 학생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교육을 측정 가능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측정 가능함을 이용해서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는 그 효과를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드 기술의 본질입니다. 리드가 인공지능 교육 분야에서 세계 1등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보다 한 2년 정도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랑 콜도 하고 다른 회사의 논문들이나 결과들도 보고 프로덕트도 보고 하면 저희가 한 2년 전에 하던 얘기들을 다른 회사들이 요즘에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요. 나중에 교육의 모습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뭐 책으로 공부하고 온라인 강의 보고 하지만 교육의 모습이 10년, 20년 후엔 다를 거잖아요. 그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교육의 요 UX는 누가 만들었어? 하면 내가 만들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 사람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들었다 할 수 있는 그 개척, 진짜로 그 개척자가 되는 것이 피부로 와닿고 그 순간순간이 즐거운 거고, 개척할 수 있고 점점 더 복잡한 상황에서 복잡한, 그러니까 많은 컨텍스트가 들어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실제 모습을 개척하는 것이 바로바로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을 보는 것도 보람이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의 매력은 아마도 점점 더 자신이 딱 맡은 분야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신경 쓰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과 그런 거에 관여할 수 있으면서 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다는 게 매력이겠죠. 근데 또 거기에 조금 조건을 더 붙여서 고속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매력은 뭐냐면, 리드는 한 5년 넘게 매년 2배 이상씩 컸어요. 기업 가치도 그렇고 그 인력 구성도 그렇고 2배씩 크는 거예요, 매년. 그러니까 6개월마다 아예 다른 회사가 돼요. 6개월마다 아예 새로운 걸 배우는 거예요. 시리즈 B 단계에서는 어떤 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갑자기 회사가 1,000억이 됐는데 기업 가치가, 그러면 요 80명으로는 또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고, 기술은 뭘 구성해야 되고, 사람은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을 계속 다른 회사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하니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뭔지를 잘 인지를 하고 그 상황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한테 어떤 업무가 주어졌는데 그 업무를 그냥 수행하느라고 모든 정신이 팔려서 이걸 왜 해야 되는지랑 전체 큰 그림에서 어떤 컨텍스트를 가지는지를 모르면서 그냥 요거 하나하나를 처리하면 그 하는 일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쌓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큰 그림을 더 큰 의사결정자한테 물어보고 전체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규모보다 큰 곳에서의 컨텍스트에 대한 이해를 하면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점점 더 큰 규모의 일들을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예술을 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대 철학이 있고 현대 철학이 있는데 근대와 현대의 가장 큰 차이는 근대 철학은 어떤 정답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셀수록 좋다, 많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하는 어떤 방향이 있는 거죠. 현대 철학에서는 그런 방향이 사실 없다는 거를 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그게 다 어차피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준이고 뭐가 어떨수록 좋다라는 게 허상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모든 거를 모델로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참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게 모델인 거예요. 모든 모델에는 높낮이나 우위가 없고 모든 걸 취향으로 선택할 수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모델에는 격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모델의 격이라는 게 뭐냐면 원시 시대 때 원시인들의 생각들의 총합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어떤 한 원시인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면서 기존의 원시인들이 하던 요 생각 바깥에 하나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새로운 점이 기존의 요 컨텍스트에 모여 있는 거에서 얼마나 멀리 그리고 얼마나 큰 점을 찍었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격이 더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삶의 재미가 저는 어디서 오냐면 이 격이 높은 모델들을 접하고 그걸 다루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미술 작품 같은 걸 감상하더라도 그 인류의 생각의 총합의 그 격이 높은 것들을 보면서 그 즐거움을 느끼고 저희가 회사의 어떤 AI 구조나 그 기술 구조나 아니면 회사의 전략 이런 걸 만드는 것도 격이 높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그게 재밌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점점 격이 높은 것들을 찾다 보니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아온 경험에 따라서 생각의 구성이 다를 거잖아요. 사람마다 처음에 수련의 시기가 있고 그 수련의 시기 이후에 수련된 것을 바탕으로 세상에 실제로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후의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련의 시기가 너무 등한시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급해하지 않고 뭔가 예를 들어 자기의 전공을 한다면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한다면 그거를 그냥 가지고 뭘 할까는 생각을 좀 덜 하면서 그냥 그 공부에만 완전히 몰입을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자신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어떤 뭐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창업을 할 때도 자기가 창업을 할 수 있는 그 이유와 컨텍스트, 가지고 있는 기술과 네트워크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있으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수련의 시기를 어떻게 잘 자기의 컨텍스트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몰입을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창업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자기 얘기를 하는 거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인지는 어떻게 아냐면 자기가 뭐에 분노하는지를 알면 돼요. 만약에 제가 제 배를 칼로 찌르면 모든 전 세계 교육이 0.1% 더 좋아질 수 있다 라는 기회가 왔을 때 이게 만약에 저의 진짜 얘기였다면 교육에 대한 열망이 그럼 저는 제 배를 찌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어떤 얘기를 하다가 실제로 자기를 칼로 찔러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하고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얘기를 보통 하고 있지 않고 남이 하던 얘기를 들어서 그걸 전달하고 있기만 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진짜 자기 얘기를 찾는 거는 자기가 뭐에 분노하는가를 보면 돼요. 창업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 얘기면 좋겠습니다.